그래서 이제 방금 예에서의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A가 홀수인 예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숫자의 홀짝성과 같은 숫자가 뭐냐면 이렇게 다 똑같이 A배를 해가지고 그것을 법으로 나눈 몫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요 목들을 다 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숫자하고 같지는 않더라도 홀짝성,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같긴 하지만 홀짝성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의 르장드르 기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제 지수 자리에 이렇게 각각의 목들을 다 더한 것으로 여기에 올려줘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 예를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7을 가지고 예를 들었었죠. 그러면은 똑같은 3을 가지고 볼 건데 Z11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1스타에서 목표는 이제 3의 의장들의 기호의 값을 계산하는 것이 이제 목표고요. 자, 그러면 P는 하나 뺀 거의 절반이니까 5개가 있을 수 있고요. 뭘 할 거냐면 이거를 다 3배 해주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4, 3 곱하기 5를 이제 신경 쓸 건데 예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몫에도 신경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1로 다 나눠 몫과 나머지를 써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11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3이 남고, 그리고 6이니까 11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6이 남고, 이것도 11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9가 남고요. 이거는 이제 11이 하나 들어가고 하나가 남을 거고요. 15니까 11이 하나가 들어가고 4개가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나머지가 있죠. 여기 6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9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나머지, 즉 이제 P에서 벗어난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써준다 그랬어요. 11을 하나 더 더해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나머지 형태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요. 그 5의 부호가 바뀐 형태가 나올 거고 여기에는 이제 또 하나를 더 더해줘서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한 거 신경 써주면 된다 그랬죠? 3으로 묶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1부터 5까지 더한 것이 11 곱하기 이제 여기에는 목들을 다 더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예쁘게 쓰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했던 거 요거 있죠. 이게 이제 11 곱하기 2 이렇게 쓸게요. 1 더하기 1 해서 2 그런데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봐야 되죠. 여기 2는 뭘 기록한 거예요? 바로 나머지가 예쁘지 않은 그러니까 이 1부터 5까지에다가 3을 곱했을 때 n으로 도망가는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3을 곱하였을 때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반복을 할 테니까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을 곱하였을 때 n의 원소가 되는 P의 모든 원소의 개수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우스 보조 정리에 등장하는 3P 교집합 N의 이제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나머지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참 아쉽죠. 그래서 요거를 2하고 5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를 2번, 마이너스 5를 2번 더해줘야 되겠죠. 식을 다시 한 번 더 쓰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1 곱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게 이제 몫의 합. 가급적이면 말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더하기 11 곱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로 만들고 2배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요거 만들었으니까 2항 시키면 2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나오고요. 11로 묶어볼까요? 묶어보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 몫의 합 더하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도망가는 원소의 개수 더하기 요걸 이제 보정해 주기 위해서 했던 2배의 얼마가 이렇게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홀짝성에 관심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니까 짝수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보정해주기 위해서 2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짝수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 전체에 이만큼이 짝수가 돼야 되는데 얘가 홀수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짝수가 돼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수를 더해서 짝수가 됐으니까 두 수의 홀짝성이 같다라는 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물론 앞에 얘도 그렇고 지금 얘도 그렇고 정확하게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홀짝성에 대해서는 이제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그 장들을 기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우스의 보조 정리를 이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목들의 합을 가지고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나요? 조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일반적으로 한번 기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로 만들게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거 이제 구체적인 예를 좀 자세하게 2개나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정리이면서 증명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느끼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길게 해봤고요. 요 아이디어를 좀 바탕으로 이 정리 내용, 증명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가정은 역시 마찬가지로 홀수인 소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A가 P하고 서로 소일 뿐만 아니라 A가 홀수인 경우를 가정을 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A가 짝수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A의 르장들의 기호를 구하는 문제를 홀수인 경우로 홀수의 르장들의 기호를 계산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르장들 기호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형태의 모양으로 쓸 건데 가우스의 보조 정리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고려했던 도망가는 원소의 개수가 이제 위에 들어왔었잖아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위에가 조금 복잡합니다. 기호를 쓰면 형식적으로 쓸게요. 이렇게 시그마 i는 1부터 2분의 p-1까지 그래서 생긴 것부터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다음에 IA를 P로 나눈 거에다가 그럼 요 일반적으로 요거는 정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걸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호를 써줄게요. 단 이렇게 쓴 기호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이렇게 쓸게요. 이것도 하나 이야기하고 갑시다. 잠깐 이제 색깔로 세가지고 아마 이렇게 생긴 기호는 지금 조금 이상할 거예요. 제가 뭔가 덜 쓴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많이 봤던 표현이죠.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요거 기호를 이렇게도 썼었을 거예요. 그쵸? 요거 뭐라고 불렀어요? 가우스 기호라고 불렀습니다. 가우스 기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또 다르게도 부른 학생 있어요? 없어요? 다 가우스 기호라고 불렀어요? 반응이 반응이 열 게 없죠? 다 가우스 기호라고 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가끔씩 이제 문제로 등장하는 그런 이제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는 제대로 된 표현은 맞아요. 가우스 기호는 제대로 된 표현인데 요거를 이제 흔히들 가우스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함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우스 함수라는 것을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쓰는 기호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지 마시고 구글에다가 가우스 함수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 싶으면 영어로 써주세요. 가우시안 펑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일단 이미지만 먼저 들어가서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함수의 그래프는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런 모양의 그래프만 잔뜩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우스 함수라고 했을 때는 다른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확률과 통계도 같이 공부하고 있나요? 네. 네, 확률과 통계에서 가우스 함수도 배웠어요. 이렇게 생긴 가우스 함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규 곡선 관련해서. 네. 많이 네,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에 생긴 게 2의 마이너스 뭐 x 제곱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함수를 가우스 함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호로 이름을 가우스 기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가우스 함수라는 것은 조금은 다른 거를 의미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도 실제 이제 지금 이제 수학계에도 조금 얘기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 기호를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기호는 가우스가 썼다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2차 잉여의 상호 법칙과 관련된 논문을 쓸 때 이 기호가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이 쓰는 기호는 이렇게 생긴 기호거든요. 그래서 이 기호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우리는 이제 가우스 함수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제대로 된 명칭은 바닥 함수라는 말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고요. 영어로도 바닥을 뜻하는 플로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계산 중에 하나인데 이 계산은 그래서 컴퓨터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언어를 아는 학생들은 요거를 뜻하는 명령어가 주로 이렇게 되어 있지 가우스 혹은 가우시안으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를 뜻할 때는 이렇게 쓰고요. 요거하고 대응이 되게 이렇게 쓰는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천장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x를 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의 요 천장 함수 값이 2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것보다 큰 것 중에서 그러니까 작지 않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정수를 얘기할 때 이런 기호를 쓴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업에서는 가우스 기호를 안 쓰고 이렇게 이제 바닥 함수 기호를 써서 나타낼게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생긴 모양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제가 앞에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찰을 했었냐면 사실은 이 르장드르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올 수 있는 지수가 뭐였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AP와 N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홀짝성이 같은 게 뭐였었냐면 각각의 P에 있는 원소에다가 A를 곱한 것 그것을 법으로 나누었을 때 생긴 목들을 다 더한 것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생긴 모양이 어쨌든 합의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요 바닥 함수는 언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냐면 요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쓸 거예요. AI를 P로 나눈 몫을 나타낼 때 우리가 실제로 이 바닥 함수를 이용해서 많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수의 나눗셈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숫자가 크고 옆에 계산기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나눗셈을 하면 아마 소수값이 얻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수값에서 몫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을 버리면 그 나머지 부분이 몫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i를 p로 실제로 나눈 정확한 실수값의 바닥함수값 즉 그 실수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i를 p로 나눈 몫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긴 건 되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마이너스 1을 몫의 한 만큼 거듭 제곱한 것 그것이 바로 르장드르 기호의 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 질문 있어요? 요거과 관련된 거 다 이해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증명은 쭉 쓰지 않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관찰 내용 그대로 좀 일반적인 진술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제 P를 생각을 해보면 P는 1부터 쭉 해서 2분의 P-1까지 이게 이제 P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각각의 원소에다가 A를 곱하는 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한번 써볼게요. 우리 아까 했던 대로 A 곱하기 1, A 곱하기 2 쭉 해서 이번에는 A 곱하기 2분의 P-1을 곱할 거고요. 그거를 뭐로 나눈다고요? P로 나눈다고요. 근데 P로 나누었을 때 몫을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바닥함수를 이용해서 A 곱하기 1을 P로 나눈 요것의 이 실수값의 바닥함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제가 그냥 R1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요거는 P로 나누었으니까 A 곱하기 2에 다시요. A 곱하기 2를 P로 나눈 것의 바닥함수값 나머지 R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생긴 게 복잡하지만 그대로 그냥 써볼게요. A 곱하기 2분의 P-1을 P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실수값의 바닥함수값 나머지 그거에 대응되는 나머지를 이렇게 쓸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R1부터 쭉 해서 R의 2분의 P-1은 지금 몫으로 바닥 함수 값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나머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A는 P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는 이제 0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0과 P 사이에 있는 제대로 된 이제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전략이 뭐였었냐면 요것들을 다 더할 건데 더하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하면서 앞에 관찰한 거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더할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러면 i는 1부터 2분의 p-1까지 i, a 요거를 이제 더한 거다. 이게 이제 좌변의 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변의 합을 볼 건데 일단은 P로 묶어내고 목들을 다 더해 보자고요. 그러면 i는 1부터 2분의
p-1까지 iA로 썼으니까 맞춰서 씁시다. iA를 p로 나누었을 때 그곳에 바닥 함수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R1부터 R2 쭉 해서 R에 2분의 P-1 이 나머지들을 다 더할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나머지들 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쁘게 써지지 않는 나머지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숫자가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1부터 2분의 p-1의 합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다시 떠올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었어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바로 쓸게요. 2분의 p-1 iA가 되고 이게 이제 p에다가 앞에 몫의 합은 그대로 써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거 대신에 어떻게 해줬어요? P를 한 번 더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R2에서 이제 P를 빼서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숫자대로 1부터 2분의 P-1까지의 숫자 중에서 이제 부호를 고려한 숫자로 바꿨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R2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요거보다 더 큰 나머지를 갖게 되면 이렇게 바꿨었다고요. 그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더한 게 뭐가 추가가 되냐면 P의 배수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가 결국엔 뭐였어요? 다시 써볼까요? A를 곱하였을 때 N의 원소가 되는 P의 원소의 개수가 됐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A, P 교집합 N 이렇게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2분의 P-1보다 크게 되는 것들 개수만큼 우리가 이제 P의 배수를 이제 더해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는 쭉 더하는 건데 이건 지금 쓰지 마세요. 여기는 쭉 더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1부터 2분의 p-1까지가 이제 한 번씩 등장하는데 부호는 우리가 무시했을 때 한 번씩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뺀 거를 우리가 다시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i는 1부터 2분의 p-1까지 i를 더한 거에다가 그쵸? 잘못 더했으니까 어떻게 해주기로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두 배를 더해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두 배의 R2-P를 더해 줬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씁시다. R-P를 더해 주는데 이때 요 R이 어떤 원소냐면요. 제가 이제 S로 쓸게요. 그래서 요 S 집합이 뭔지를 이제 설명해 줄 건데 S 집합은 Ri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Ri가 2분의 P-1보다 큰 Ri를 가지고 올 거예요. I는 1부터 2분의 P-1까지 중에서요. 이게 형식적으로 쓰면 어려운데 앞에 예를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생긴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요거 대신에 P 빼기 R2가 우리가 원하는 양수니까 그거를 맞춰줘서 여기에 더해주고 그만큼의 두 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이 같아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되나요? 요것을 이제 원래 했던 대로 이항을 시키면 여기 있는 a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갈게요. 그래서 a-1 곱하기 1부터 2분의 p-1 i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p로 묶어내면
1부터 2분의 p-1까지 ia를 p로 나눈 것의 바닥함수 더하기 AP 교집합 n의 개수가 되고 2배에 이렇게 돼요. 여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게 짝수냐 홀수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쨌든 잘못 뺀 거니까 2번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쉽게 이 식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해석만 하면 되거든요. A가 홀수였기 때문에 이만큼이 짝수가 돼요. 아까랑 똑같이. 이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이만큼이 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짝수가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홀수인 소수 가지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만큼이 짝수가 돼야 돼서 결론 이것과 이것은 같은 홀짝성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거를 조금 더 나는 멋있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홀짝성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식을 뭐에 대해서 읽어주면 돼요? 법 2에 대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법 2에 대해서 읽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법 2에 대해서 읽어주면 이게 이제 홀수에서 1을 뺀 거기 때문에 좌변이 이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홀수기 때문에 요거는 1로 바꾸면 되고요. 그러니까 안 써줘도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i는 1부터 2분의 p-1까지 ia p로 나눈 p로 나눈 것의 바닥함수 더하기 AP 교집합 n이 되고 이 뒤에는 이제 0이 돼서 안 써주면 되고요. 이항시킬까요? 근데 이항시킬 때 법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은 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항시켜도 부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형식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홀짝성이 같다라는 것을 법 2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마무리 어떻게 돼요? 가우스의 보조 정리에 의해서 요거는 마이너스 1에 요거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데 요것과 홀짝성이 같으니까 같은 거죠. 마이너스 1에 몫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괜찮나요? 어때요? 증명 과정 어렵지 않죠? 예, 앞에 예를 좀 잘 보시면 어떤 일을 우리가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기술하기에 어려움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R1부터 R2분의 P-1 중에 일부는 그대로 좋은 P의 원소가 될 거고 일부는 2분의 P-1보다 커서 N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이제 나머지가 될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뭔지 명확하게 지금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뭐 첨자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새로운 집합을 정의해야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쓴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이런 이제 증명을 먼저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구체적인 상황 예를 좀 떠올리시면서 보면 이 과정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예 살펴보고요. 기하학적인 좀 의미 살펴보고 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해보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3을 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큰 숫자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7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 P는 뭐가 되냐면 법이 지금 13이니까 13에서 하나 줄어든 거 그것의 절반이니까 6개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거는 이제 표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i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7배를 해줘야 되니까 7i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1, 2, 3, 4, 5, 6이고 7배씩 해주니까 7, 14, 21, 28, 35, 42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뭘로 나눠야 돼요? 13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7씩 더해 나갔을 때 1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시요. 13으로 나눴을 때 몫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몫을 써주면 되겠죠. 그대로거나 하나 늘어나거나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0이 되고 여기 이제 하나 왜냐하면 지금 13 봅시다. 13의 배수들은 13, 26, 39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이 기준을 좀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28은 여전히 이제 26과 39 사이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들어갈 거고 35는 역시 39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될 거고 40이 여기에서 또 하나가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 지금 여기에 있는 목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마이너스 1에 둘, 넷, 여섯, 아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법은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계산이 좀 많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2차 잉여의 상호 법칙을 조금 더 멋있게 증명할 수 있는 그또 이용이 되는 보조 정리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도 셀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놓고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그죠? 13분의 7 i 모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i 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1, 2, 3, 4 이렇게 이제 쭉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양은 13분의 7 i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13 찍고 7 이렇게 이제 찍은 다음에 이렇게 13,7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y는 13분의 7 일단은 x로 씁시다. 이렇게 쓸게요. 그럼 13분의 7 x 그래프로 하나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요거 12 하나 뺀 거 12의 절반까지가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너무 가까이 그렸죠. 이게 이제 6이니까 1, 2, 3, 4, 5, 6까지 이게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값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 이 바닥 함수가 나타내는 것은 결국에는 뭘 세는 거예요? 바로 여기 지금 있는 요 영역에서 격자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로 바뀌죠.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 1의 함수값은 13분의 7이기 때문에 요 13분의 7보다 작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선에는 격자점이 없고요. 2일 때는 이제 2, 얼마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점이 찍을 수 있겠죠? 이 격자점 색깔을 제가 초록색으로 할게요. 2일 때는 이렇게 해서 2,1 격자점이 하나 존재하죠. 격자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분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두 성분이 자연수인 거 생각을 합시다. 정수가 아니라요. 두 성분이 자연수인 거. 그 다음에 3,1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4일 때는요. 4,1,
4,2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올 때는 5,1, 5,2 경계에 해당하는 게 13분의 3 곱하기 35기 때문에 그죠? 3은 이제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6 위에는 격자점이 3개 이렇게 찍히겠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요 목세 합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 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0부터 해서 6까지 그러니까 13에서 하나 뺀 것의 절반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는 이 삼각형이 놓여 있는 두 성분이 자연수인 점의 개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잉여의 상호 법칙의 증명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우리 1차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숫자를 셀 수 있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또 가우스의 황금 법칙, 2차행의 상호 법칙과 관련해서는 또 뒤에 좀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